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 진료를 잇따라 중단하면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루 검사 인원만 600여 명. 이달 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대응이 힘들어지자 치과와 물리치료 등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직원들은 재택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맡도록 전원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100명대에 이르러 손해 기존 인력으로는 역학조사 업무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잠시 중단된 업무는 상황이 호전 시 즉시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는 하루 평균 3,300여 건, PCR 검사도 3,500여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900여 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폭증한 코로나19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진료 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는 절반에 해당하는 3곳. 제주시 도심에 비해 가뜩이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들로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데로 가려면 차 타는 관계면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죠. 어떻게. 제주에서는 그제 1,081명에 이어 어제도 오후 5시 기준 1,08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실 가동률은 45%를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사실상 지역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면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0대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에서도 정당별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4.3을 비롯한 제주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MBC 대담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선대위원장은 4.3 등 제주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자치특별법, 또 4.3을 진상규명에서부터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과거 새 정부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또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성공적으로 제주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이재명 후보 제주 방문 당시 검토 중이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국토부와 환경부 결론에 따라 가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공약에서 제외한 해저터널 사업은 도민 공론화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민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추진 여부를 도민께 말씀드리는 게 순서상 맞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요. 그것을 뭐 책상 아래 내려놓거나 또는 접어두거나 한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시범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하고 제주 신재생에너지 소득과 JDC 면세점 수익 등은 추가 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인 경우는 조금 더 덧붙일 구석들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소득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햇볕이 공공자원이거든요. 삼다수나 JDC 면세점 같은 공익적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붙여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이도록 하자. 송재호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주의 환경과 교통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며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 제주 4.3 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양성홍 씨. 할아버지는 광주에서 옥살이를 하다 숨졌고 아버지는 내란죄로 대전 형무소 수감 중에 한국전쟁이 나자 학살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학살된 아버지에 대해 국가 보상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직권재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죄인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나는 그런 돈보단도 그런 보상보단도 사실상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올해부터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희생자는 2천여 명. 여기에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청구하는 특별재심을 포함하면 3천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재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형사합의부를 신설했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 판사 4명 등 5명으로 구성해 2개 재판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3 사건과 관련한 형사 보상 사건은 형사 2부와 3부가 분담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담 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해 4.3 재심 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단체는 전담 재판부 신설을 환영한다며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530명 중에 희생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599명입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그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일반 재판은 재심 대상에서 특별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3 재심을 위한 검찰의 합동수행단과 제주지법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길 유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올해 4년제 대학 최고령 졸업생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89살 이주형 어르신인데요. 학점 4.48로 학과 수석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산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기관이 되고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대학교 졸업장을 받고 한박 웃음을 짓는 어르신.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태어나 올해 89살인 이주영 할아버지입니다. 강원도 춘천사범학교 재학 중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하면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2년 전 87살의 나이로 동명대에 편입해 만학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 말년을 맞이하다가 보니까 역시 채워넣지 못했던 학문을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그 모자랐던 그것을 채워넣고 싶었습니다. 한 학기에 7, 8과목씩 손주뻘 학생들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악화된 녹내장과 어두워진 청력,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분 수업에 정말 자세 하나 안 흐트러지시고 열심히 하셨고 또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보면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하고도 먼저 다가가셔서 소통하시는 모습. 최종 성적은 4.5 만점에 4.48. A를 받은 교양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A+를 받아 학과 수석 졸업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주영 할아버지는 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든 우리 이웃하고 같이 나누어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전국적으로 막바지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제주 지역은 낮 기온 3도 안팎에 그치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눈구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로 중산간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북서부 지역과 중산간에는 1cm 내외 눈이 오겠고요. 산지에는 최고 5c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미끄러움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의 양이 많아서요.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3도, 동부 지역은 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서부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2.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부터 차차 풀리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앞 도로에 4.3 평화로라는 명예 도로명이 부여됩니다. 제주시는 봉계동 명도암 교차로에서 4.3 평화공원을 지나 명도암 입구 교차로까지 7.4km 구간에 4.3 평화로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3 희생자 추념일 전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민회관이 58년 만에 철거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성면 철거를 시작으로 건물 해체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주시민회관은 연면적 11,000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공공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항공이 야간 운항 제한이 없는 청주공항을 활용해 제주와 청주 노선의 야간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야간 항공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금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일정입니다. 운항 시간은 청주 출발 밤 9시 30분에 제주 도착 10시 40분, 제주 출발 밤 10시 20분에 청주 도착 11시 30분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항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어업용 컨테이너와 취소관에 불을 질러 1,000만 원대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세상 사는 게 귀찮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부장판사는 선급금을 갚으라며 종업원들에게 폭언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38살 조모 씨와 폭력배 조직원 36살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선급금을 갚으라며 2개월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종업원들을 가두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제주 인천 항로에 대체 선박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제주 인천 항로를 운항하는 비욘드 트러스트호 선사 측은 여객선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체 선박을 정하기 위해 국내외 카페리 선사 3곳과 선박 사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만에 제주 인천 항로에 취항한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지난달 24일 엔진 결함이 발견돼 수리 중입니다. 김창렬 미술관의 체험형 전시 시설이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국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과 체험 공간 조성 사업에 김창렬 미술관을 선정하고 국비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비 5억 원을 더해 올해 안에 김창렬 화백의 대표 콘텐츠인 물방울을 이용한 무중력 물방울 체험 공간과 몰입형 갤러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무주택 가정의 주거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5년 동안 연간 280만 원씩 1,400만 원을 주거 임차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을 포함해 1년 전부터 제주에 주소를 둔 가정입니다. 봄철을 앞두고 도내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한 시공 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행정기관에서 발주한 242곳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대책 준수 여부와 집안 침하나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집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